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일본과 중국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중국의 미소 외교 속에 숨겨진 난폭한 수법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코 중국의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일본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중국의 미소 외교에 넘어가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Y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5일 중국과 일본 여당 교류 협의회가 6년여 만에 개최된 것과 관련해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앞두고 서로 접근하는 모습이지만 산적한 과제 해결은 불투명하다면서 중국이 각국과 외교에서 호전적인 말로 상대를 위협하던 과거 전랑 외교 대신에 최근 유화적인 미소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진정성은 의문시된다. 이렇게 분석 보도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요미우리는 중국을 방문 중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연립여당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에 참석하고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외교부장과도 면담했다면서 방중 의원단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도통신은 모리야마 간사장이 리 총리와 면담 후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좋은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모리야마 간사장과 면담에서 일본이 올해 의장국을 맡아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일본 방문 의지를 표명하고 이시바 총리의 방중에 대해 편한 때에 와주기를 바란다고 환영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게제신문 그러니까 니케이도 이번 방중에서는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2명, 상위 24명 이내 중앙정치국위원 3명과 만난다면서 협의회가 설립된 2006년 이후 중국에서 정치국 위원 이상을 5명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측 면담 상대는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도 연동됐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대립을 강화해 미중 무역과 투자가 정체될 무렵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니케이는 일례로 일본 내 중국통으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2017년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 주석과 만났는데 그해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해서 미중 무역 마찰이 심해지는 와중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니케이는 아울러 경기 침체도 중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이지만 간첩법이 적용돼서 중국에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 현안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번 협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권은 통상 분야 등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경제 정체가 이어지는 중국이 이웃나라인 일본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외교 정책을 다룬 이날 사설에서 시진핑 정권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며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에 대한 대응이 유연해지는 것이 눈에 띈다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선명히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나라와 일치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포석을 까는 듯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호주산 랍스터 수입 금지를 해제하면서 약 4년간 이어진 양국 간 무역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고 인도와는 작년 10월 5년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랑 외교의 칼날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엄포성 발언도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미우리는 중국이 전랑 외교를 봉인했다기보다는 자국 사정에 맞춰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어서 중국은 미소 외교를 펼치는 한편으로 국가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듯한 난폭한 수법을 벌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경선을 빈번하게 보내고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또한 중국이 각국의 신뢰를 얻어 바람직한
바람직한 국제 환경을 실현하려면 자신의 은행 불일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결코 믿을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작을 포함한 첩보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중국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이 투사되어야 할 국가에 대해서는 반미 성향 정보들을 조작, 유통한다든지 한국의 경우 반일 감정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불통의 중국몽이라는 책을 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세미나에서 중국이 중국몽 실현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펼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서구를 향한 것과는 다른 맞춤형 공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을 향해 다양한 미소작전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서해를 내해로 규정하고 수시로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서 한반도 인근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 교수는 중국은 무소불위의 태도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끊임없는 위기와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주 교수는 1982년 자국의 최후 해상 방어선으로 일본 오키나와부터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설정했다면서 최근 입수한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문건 해군 군사학술에 등재된 논문에는 제1도련선을 내해화하고 전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 제1도련선 방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 모든 해역을 중립화하고 영해와 영공이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이용해서 영해를 잠식함으로써 영공도 잠식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어서 중국은 영토 주권 침범과 동시에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한국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이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고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에 30년간 중국은 한반도를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면서 남한에도 외교적인 수사로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북한 체제와 정권 위에 통일이 구현되기를 응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교수는 또 중국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꾸준히 심어주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에 사드 배치 논쟁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과 한국 상품 불매운동, 한국 단체 관광 상품 불허 등 경제 보복 제재를 단행하면서 뿌리를 내렸다라고 짚었습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따져보기도 전에 중국을 즉각적으로 먼저 의식하며 베이징의 눈치를 보는 병폐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모습을 비웃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인지하도록 하는 인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운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서울에 건립됐는데 현재 전국에 23개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문화적 침투 외에도 한국에 엄청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 및 내정의 간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까지 키워갑니다. 이젠 정치권에서도 친중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왜 대만 해협 문제에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면 된다는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해야 됩니다. 만약 대만 해협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예 계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또한 어찌 보면 두려울 만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두려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강경한 대응을 한다면 중국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무너뜨리고 특히 정치권 및 여론 주도 세력을 친중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우리의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을 틈타서 본격적으로 서해의 중국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을 향해 미소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미소 외교 뒤에서는 난폭한 외교라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본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친중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매국노일 것입니다. 와이타이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